레이버 퀄러티는 뭐 인적 자본 수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국가의 소득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면 자, 앞에 우리가 계산했었죠.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GDP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컨트리 I와 컨트리 J가 H를 제외한 모든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남는 결과가 바로 두 국가의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1인당 소득 수준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이건 다 없어져 버리고요. 다 똑같은 값을 가지니까 바로 인적 자본 수준의 비율만 남습니다. 자, 그래서 두 국가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다만 레이버 퀄러티의 차이만 있다면 뭐 혹은 휴먼 캐피탈 스탁의 차이만 존재한다면 바로 인적 자본 수준의 차이가 1인당 소득 수준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해요. 컨트리 I가 컨트리 J보다 인적 자본 수준이 2배 높아요. 그러면 컨트리 I의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소득 수준이 컨트리 J보다 2배 높겠죠.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걸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두 국가의 레이버 퀄러티 이외에 인적 자본 수준 이외에 어떠한 차이도 없다면 두 국가가 동일하다면 H를 제외하고요. 그렇다면 결국 1인당 GDP의 비율은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1인당 GDP의 비율은 인적 자본 수준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교육 수준의 차이가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 섹션을 시작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이거죠. 교육 수준의 차이가 과연 얼마만큼 소득 수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관심사였는데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육 수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고 레이버 퀄러티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그 다음에 휴먼 캐피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교육 수준으로 돌아가서 결국 우리는 교육 수준의 차이를 어떻게든 그렇죠? 스쿨링의 차이를 H의 차이로 만들어야 되고요. 이제 H의 차이가 Y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걸 우리가 지금 솔로우 모형을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바로 앞에서 해낸 작업이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육 수준의 차이가 어떻게 H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다시 말하면 교육 수준과 인적 자본 수준을 매핑해야 돼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걸 간단하게 한번 우리 사실 앞에서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리턴 투 에듀케이션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면 됩니다. 교육에 따른 수익률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스쿨링의 차이로 인한 인적 자본 수준의 차이 또는 레이버 퀄러티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자, 레이버 퀄러티 혹은 뭐 레이버 인풋의 뭐 지표, 레이버 퀄러티입니다. 혹은 인적 자본 수준 이 H와 교육 수준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것인가를 보도록 하죠. 앞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교육에 따른 수익률을 그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컨트리 I는 평균 교육 연수가 12년이고요. 컨트리 J는 평균 교육 연수가 죄송합니다. 평균 교육 연수가 2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컨트리 I의 교육 수준은 12년이지만 이게 H가 12는 아닙니다. 이건 12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컨트리 J도 HJ가 2가 아니에요. 교육에 대한 리턴을 이용을 해서 교육에 대한 수익률이죠. 이용을 해서 HI와 HJ를 계산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의 소득을 1달러라고 우리가 설정을 하고 이건 이제 기준이 되는 거니까 어떤 값을 갖든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년까지는 수익률이 13.4%였단 말이에요. 13.4%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다른 4년, 이제 보통 8년까지겠죠. 이때는 제가 10.1%의 수익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년 차부터는 이제 수익률이 제 기억에 이제 6.8%인가요? 적용했던 것 같아요. 6% 정도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교육 수준별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 표시했듯이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의 소득보다 몇 배 더 높은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16년 받은 사람이 4달러 11센트를 받는다는 뜻이 그냥 정말 4달러 11센트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보다 소득 수준이 4배 정도 높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웨이지 정보를 그대로 휴먼 캐피탈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레이버 퀄리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지표를 임금 소득, 그러니까 상대적인 임금 소득으로 변환을 하고 변환된 임금 소득을 상대적 임금 소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레이버 퀄리티 혹은 인적 자본 수준이다라고 사용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HI가 컨트리 I의 인적 자본 수준, HI가 12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리 J도 마찬가지로 평균 교육 연수가 2년이기 때문에 HJ가 2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교육에 대한 수익률을 이용을 해서 상대 소득을 계산을 하고 이제 상대 소득을 인적 자본 수준으로 이제 해석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컨트리 I는 12년의 교육을 평균적인 교육 연수가 12년입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 있으니까요. 컨트리 I의 레이버 퀄리티는 또는 인적 자본 수준은 3.16이 되고 달러 표시 안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컨트리 J는 교육 수준이 2년이니까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요 사이 1.29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컨트리 I의 인적 자본 수준 3.16, 컨트리 J의 인적 자본 수준 혹은 뭐 레이버 퀄리티 1.29를 계산해 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거의 다 계산을 했습니다. 이건 뭐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12년 평균적인 교육 연수가 12년이니까 컨트리 I의 이제 웨이지는 혹은 뭐 여러분 이거 그냥 HI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HI는 처음 4년은 13.4%, 그 다음 4년은 10.1%, 그 다음 4년은 6.8% 적용한 것이고요. 그래서 3.16을 얻을 수 있습니다. 컨트리 J의 경우에는 평균 교육 연수가 2년이니까 13.4% 제곱해서 1.29를 얻은 것이고 이게 바로 HJ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서 솔로우 성장 모형을 이용해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컨트리 I와 컨트리 J의 1인당 소득 수준의 비율 또는 소득 격차가 바로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면 인적 자본 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걸 봤고요. 인적 자본의 비율이 바로 3.16 나누기 1.29니까 이 값은 대략 2.47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 수준이 한 국가는 2년이고 컨트리 I는 12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육 수준의 차이가 6배 나는 거예요. 교육 연수가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날 경우에 1인당 소득 수준의 차이는 2.5배 정도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과연 이 차이가 큰 것인가 혹은 크지 않은 것인가? 그러니까 비교적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교육 연수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국가가 뭐 덜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차이는 매우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교육 연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수준의 이건 디벨롭드 컨트리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벨롭드 컨트리의 경우고 비교적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평균 교육 연수가 한 2년 정도 되는데 이들 국가의 차이, 소득 수준의 차이가 한 2.5배 정도 차이가 난다. 적은 건 아니지만 딱히 그렇다고 해서 또 많다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2.5배 정도면 큰 거잖아요. 소득 격차가. 실제로 데이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